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헌법에 있는 국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이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됩니다만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북한의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는 지켜보고 있다. 자, 키워드가 바로 나왔습니다. 김정은 아닙니까, 북한? 근데 소름 끼친다고요? 무엇을 보고 누구를 향해서 지금 소름이 끼친다고 한 걸까요? 오늘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국군의 날 행사에 의해 북한이 굉장히 예민한 그리고 맹비난을 연일 내놓고 있는데 이런 맥락일까요? 김정은 위원장 연설을 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이게 노동신문에 보도됐는데 이게 어제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 나와 있죠. 국방종합대학 창립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녘 해방 그리고 무력 통일에 관심 없다. 통일 관심 없다는 얘기 같죠. 두 개 국가 선언 후 그런 거 의식도 안 한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의식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그럼 그 인간들은 누굽니까? 여기 사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관심 없다 통일. 그다음에 대한민국 의식조차 안 하는데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맹비난. 여기는 이제 핵심은 남녘 해방. 이거 관심 없다. 두 개 국가 선언했다 이미. 이런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 쪽에서 오늘 국회에서 국감 열리니까 관련 질문 많이 받습니다. 나온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북한은 어제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원주 한라대 정대인 교수 나와 계신데요. 우선 방금 소개해드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 중에 한 대목인데 통일에 관심 없다는 내용 다시 한번 지난해 말 올 초도 그랬는데 또 얘기했는데 남녘 해방 아예 관심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완벽하게 그냥 다른 두 국가 자기만의 이제 위대한 김정은 조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만들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죠. 작년 12월 30일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두 국가론 얘기한 다음에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2월 9일 그 국방성 방문한 자리에서 그 연설 3번 김정은이 두 국가론 얘기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어제죠. 어제 어제 나온 건 더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강하게 이제 확실하게 뭐냐면은 남녘 해방 통일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무력 통일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만 이제 관심 없다. 네, 그 김일성, 김정일 때 가지고 있는 북한의 기본적인 혁명적 통일론 자체를 이제 포기하겠다.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제 완전 다른 나라 영구 분단 선언을 이제 한 것이죠. 북의 최고 지도자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게 흡수 통일되거나 우리하고 얘기해봤자 뭔가 좀 흔한 말로 넘사벽이라고 하죠.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지 북한 않습니까?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그런 그렇죠. 위치다. 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력 격차나 전 세계 누가 봐도 이거는 차이가 나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일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그 피포 의식 그게 최고도로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한 이틀 정도 열릴 거라고 보도 나오는데 여기 이제 헌법 개정을 위한 이게 회의가 열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통일 조항을 삭제한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전망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공개된 내용은 없는 거죠, 지금요? 예, 오늘쯤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무 보도가 없었습니다. 없고 오. 저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에 가서 한 연설 보도가 탑뉴스로 북에서 보도가 됐는데 아마 조금 더 정리를 좀 더 해서 내일이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그럼 아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맥락 더 이상 이제 뭐 통일 뭐 해방 이런 거 없다 이런 게 담길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렇죠. 1월 달에 1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 가서 시정 연설할 때 예.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줬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 다 삭제를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영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헌법 3조에 이제 이것처럼 영토 조항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유사시 영토 완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북에선 대사변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사변이 벌어졌을 때 이제 무력으로 영토 완정하는 내용 등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그러니까 영토 조항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해상 국경선도 설정한다는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설정한다는 거는 우리 서해 쪽의 북방한계선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기네들 국경선이다 이렇게 설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북이 주장하는 영해선은 이미 NLL 이남으로 이제 그어져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좀 뜨거운 수역이 됐던 거고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여기 뭐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 합의도 하고 했던 건데 북이 이미 그 뭐 영해선으로 서해에서 국경선 선언한 거는 뭐 이제 최근에 새로운 일은 아닌 거고요. 예. 예전에 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재공표하고 자기네 법령으로 자기네 공표를 하게 되면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긴장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가 더 뜨거운 분쟁 지역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 뭔가 일이 벌어지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 해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고 뭐 실제 기동을 한다거나 뭔가 행동이 돌아가게 되면은 더욱더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건데 현장을 가보면 근데 북이 그렇게 쉽게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아까 무슨 뭐 남녘 해방 이런 거 더 이상 없다 포기했다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최근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엄청난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제 연서에서도 했어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천박하고 쌍스러운 망발했다? 이런 걸 내뱉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상전의 힘에 대한 맹신. 좀 온전치 못한 사람. 이거 얼마 전에 김효정이 쓴 표현 아닙니까? 또 썼어요 지금요. 박찬 교수님. 왜 이렇게 맹비난 수위를 높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는 통일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예. 지상 최대 명제 중에 하나였어요. 통일은 무조건 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 이제 형제 아니야. 우리 이제 남처럼 지내야 돼.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종 못할 인간들하고는 앞으로 우리 이제 가족 아니야. 우리 이제 형제 아니야. 예. 이게 있어야지 개헌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는 두 국가다 선언할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 간의 사이 안 좋을 때 안 보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남이야. 이제 아직 형제 아니야. 호적이 와서 팠어. 라고 얘기하려면은 도저히 그놈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그러면은 때릴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막 쏟아내는 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평가절하 해야지 우리는 이제 통일 더 이상 이제 민족 아니니까 우리 이제 뭐 알고 지내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런 내용이 노동신문. 그 노동신문은 북한 내부에서 보라고 된 매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또 있습니다. 연설 내용이. 이건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죠. 적들 일단 맨 밑에 거부터 얘기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다음에 적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모든 공격력 주저없이 사용할 거다.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놨어요. 정대진 교수님. 근데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와 무력 사용할 수 있고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열어놨는데 방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두 가지 동시에 얘기했네요. 두 가지 동시에 얘기했는데 제발 좀 그냥 건들지 좀 말아달라는 이런 그런 얘기인 뜻입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새롭게 한 말은 아니고요. 북이 전쟁 관련 얘기할 때는 계속 일관되게 밝혀왔던 겁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은 보면 만약이라고 하는 말에 심지어 이제 강조점까지 붙여가지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핵무력을 사용하게 될 건데 우리는 절대 선제 공격할 생각은 없다. 전쟁 일으킬 생각이 없고 전쟁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도 끔찍한 일이다 생각하기도 싫다라고 하는 게 누누이 계속 북한이 밝혀왔던 건데 어쨌든 먼저 근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예. 핵무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또 한 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거고 만약이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또 강조점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노동신문 강조를 한 거 보면은 이게 전쟁이 혹시 무슨 사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책임이 아니라 다 저쪽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오가고 그러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상임위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정부 쪽에서 나온 말이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다. 우리는 최고 존엄이 5천만이다. 5천만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정대인 교수님, 북한의 진짜 전쟁 수행 능력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북한 전쟁 수행 능력이 사실 핵무기라고 하는 사용이 조금 불가능한 무기 가지고 좀 상징적으로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정치적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거의 전부일 것 같습니다. 실제 재래식 전력으로 맞붙었을 때 그때는 이제 북한이 한미 전력을 이긴다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북이 도발을 하거나 계획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이 굉장히 약간 귀를 잡네요. 북한 존엄이 딱 하나지만 우리는 5천만이 존엄이다. 이게 숫자상으로 되냐? 지금 이런 설명이 오늘 국회에서 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북한이 우리를 또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이 오물풍선 말고도 있어요. 지금 접경 지역에서는 우리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들려주거든요. 일단 그 소리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죠. 한 2시간? 그러면은 깨갖고 다시는 잠 못 자요. 시끄러워서. 고추 따갖고 집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 소리에 왕왕왕왕 그 소리가 계속 들려갖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화면 좀 보시죠. 북한이 이런 기괴한 소리를 우리를 향해서 낸 지가 한참 됐어요. 접경 지역. 지금 저기 보면 동그랗게 된 지역이 여기서 지금 계속 울려대는데 44개의 어떤 확성기가 설치돼서 저 소리를 내는데 원래 7월에는 한 5시간 정도 들었대요, 하루에. 근데 지금요, 9월에는 거의 12시간을 들고 있어요. 2배 늘어났어요, 이 시간이요. 밤 새벽에도 막 틀고 그런답니다, 지금요. 최수영 평론가. 이거 저분들은 이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딱히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거죠. 실제 지금 평균 데시벨이 86데시벨 정도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저게 지하철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소음이 이제 86데시벨 지하철이 딱 플랫폼에 진입할 때 소리. 그 소음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주민들이 수면제를 먹고 잔다는데 특히나 이제 강화 같은 경우는 개활지잖아요. 개뻘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힘든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북 풍선을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북한이 오물 풍선 보내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북한을 우리가 이제 좀 압도할 수 있는 건 심리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받는 피해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좀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균형점을 잡을지 요건 한번 고민해 볼 지점 같아요. 참 이상한 걸 많이 보내요, 우리한테. 뭐 쓰레기 담아서 보내고 저런 이상한 기계 긁는 소리 같은 걸 보내고 그럽니다, 지금요. 방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 뭐 연설한 내용 들어왔는데요. 그게 영상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 그러네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신문, 노동신문 쪽에서도 보도했더니 조선중앙방송.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다 보라고 지금 방송을 막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대인 교수님, 이거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요때쯤 되면 늘 북한의 어떤 움직임이 과거에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북한이 뭔가 도발성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치적 이벤트 큰 게 있으니까 아마 우려가 깊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군사 계획, 군사 작전 행동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이벤트가 있어서 이날 혹은 그 하루 이틀 땡겨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를 맞춰서 준비는 하겠지만 기술적 준비와 기상 상황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위성 정보나 동향들을 봤을 때 그때쯤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정보 당국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딱 맞춰서 할지는 그때의 기상 상황과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정치적인 변수를 놓고 조금 생각해 본다면 대선에 해서 누군가 트럼프나 해리스한테 도움을 주고 북한 측에 이득이 있는 후보가 지금 있을까? 북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런 판단을 들어봐도 하기는 딱히 누가 뭐 예. 유리하다는 없을 것 같아요. 딱히 누가 된다고 해서 북에 유리한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전후나 그 출발 이후에 새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하고 있을 때 그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아마 좀 강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지. 지금 당장 한 달 뒤에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좀 판단을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하고 기계음만 계속 보내는 겁니까 우리한테 지금? 아마도 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출구를 좀 찾아야 되겠죠, 좀. 예. 알겠습니다.